네, 앞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일 대심도 터널 토사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부산시가 늑장 대응을 사과하고 또 안전대책 마련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현장 검증에 참여한 임종철 부산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사고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 재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터널 사고는 네. 지하수가 유출돼서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규모도 커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 지하수 유출은 거의 없고 네. 대부분 안반이라고 생각했던 집안이 토사여서 네. 그 연약한 토사가 밑으로 흘러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콘크리트로 막고 안쪽을 이제 시멘트로 좀 더 구멍을 다 채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척이라든가 도시철도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1차적인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럼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안전함인가요? 예, 그건 이제 좀 더 2차적으로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연약 집안에서 토사 유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연약 집안을 왜 미리 확인하지 못한 건가요? 원래 이제 터널 설계를 할 때는 네. 집안을 아주 촘촘하게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0 내지 200m 정도 간격으로 땅 속에 구멍을 뚫어서 터널이 지나가는 집안의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네. 지하수도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사를 한 구멍을 뚫은 위치하고 다른 그 중간쯤 위치에서는 집안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지만 이번 현장에서는 아주 부분적으로 급격하게 나쁜 그런 집안이 출현이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산시의 늑장 대응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사고는 뭐 일반적인 저도 터널에 많이 현장 검증을 가봤습니다만 네. 지하수 유출에 의한 대규모 사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도시철도라든가 주변 집안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다음 전문가 자문이 필요했던 시간이 요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쵸.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네. 문책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현장에서 그냥 잘 신속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고로부터는 이제 그런 관행을 탈피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들의 분할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안전을 그쵸. 확보할 수 있도록 네, 그게 제일 하는 그런 중요하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또 도시철도도 왜 서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신속히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밤늦게라도 안전자문단을 꾸려서 밤샘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응급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고가 재발하면 안 될 텐데 네. 이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로 무너진 곳을 막고 네. 안쪽에 이제 시멘트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멘트가 완벽하지는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1차 안전대책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표면에서 구멍을 깊게 뚫어서 60m 정도를 뚫어서 네. 그 사이의 집안 상태를 확인하고 그 사이에 집안이 느슨한 곳은 시멘트로 안에 채우고 네. 또 아직까지 덜 채워진 곳을 추가로 채우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터널 내에 콘크리트로 막은 그 벽에서 구멍을 뚫어서 안쪽에서 다시 2차적인 시멘트 체험을 또 실시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이중으로 안에 완벽하게 채워지고 나면 네. 이제 안전성은 확보됐다. 확보가 된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굴착에 대해서는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검토가 돼야 되죠. 시민들이 안심을 해야 할 텐데 이게 대심도 터널이 또 도시철도 3호선과 인접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관련 대책이나 방안이 있을까요? 예, 도시철도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개척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균일이 뭐 증가한다든가, 그다음에 치마를 한다든가 이런 개척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시간 간격을 좁혀서 거의 상시로 지금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그럼 추가 개척기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개척 빈도도 시간 간격도 더 짧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표면에서부터 구멍을 깊게 뚫어서 네. 저 안쪽에 있는 집안이 치마를 하는지, 네. 그다음에 옆으로 움직이는지, 네. 건물이 움직이는지, 도로가 치마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개척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지금 아마 거의 대부분 설치를 완료를 했을 걸로 압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지하철도 평소보다 3분의 1 정도로 서행 운행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이제 토사 유출이 발생하면 땅 속에 공동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 공동은 진동에 의해서 더 커집니다. 네.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가 메워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단 공동이 발생하면은 진동 요인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서행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25km로 서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성은 좀 낮아지거든요. 그 사이에 빨리 신속하게 응급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산악 구간을 만드는 터널 그리고 도심 구간을 만드는 터널이 좀 다르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산시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대책은 무엇인가요? 예, 산악 터널은 보통 산에서 하기 때문에 지반이 아주 좋습니다. 즉 안반을 뚫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낮죠, 아무래도. 그러나 도심에서는 지반도 낮고 또 물이 낮은 지역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지하수도 높습니다. 그리고 지반도 아주 깊이 굴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유출될 수도 있고 지반 상태도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요인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도시철도라든가 관로라든가 도로라든가 가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반 치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 시의회에서 임시회가 열렸잖아요. 이제 대심도 안전 지침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예. 대심도 터널은 사실은 일반 터널보다는 더 깊게 하기 때문에 좋은 집안에다 하게 돼서 안전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 하면 더 깊은 곳에서 굴착을 하기 때문에 수압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과 같이 수영강을 지난다든가 온천천을 지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분출하게 되면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심도에서 안반이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특히 물의 지하수 용출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래서 막장에다 구멍을 뚫어서 저 전방에서 물이 새는지를 확인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종철 부산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님이었습니다.